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문승일 교수입니다. 오늘 스마트 그리드 위크는 제가 네 번째 행사를 맡지만 우리 국가 단위로 스마트 그리드 구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5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요. 또 새 정부가 들어와서 또 많은 변화와 함께 큰 발전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은 그동안에 왔었던 일들을 간단히 한번 제가 되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립되어 있고 이미 설비가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문제, 전기 문제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고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생존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발전은 고사하고 서바이벌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고 앞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가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역사적인 슬라이드인데요. 2009년 2월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스마트 그리드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의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예를 보니까 만약에 스마트 그리드가 만들어진다면 밤중에 새벽에 세탁기를 돌려서 빨래를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층간소음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밤중에 빨래하려고 스마트 그리드 하느냐 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가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걸 제청하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데 2009년 5월에 만들어져서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부와 산업계를 연결해 주고 계시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주로 법 제도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실증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봅니다. 이 로드맵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고요. 5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최소한 로드맵 차원에 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로드맵보다 우리 로드맵이 훨씬 더 잘 만들어졌고 체계가 있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은 3단계로 가게 되어 있었고 2012년까지 1단계, 20년까지 2단계, 30년까지 3단계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1단계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능형 전력망 촉진법이 만들어졌죠. 아마 이런 법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 법의 내용에 보면은 스마트 그리드를 국가가 어떻게 촉진을 해야 되는지 정부가 져야 될 의무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벌써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시작할 때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이게 언제 시작하나 하고 조마조마했었는데 벌써 완료가 돼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400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됐는데 놀라운 것은 민간 투자가 정부 투자의 2배 이상 들어갔다는 겁니다. 절대 이건 제가 보기에 정부가 니드를 하셨지만 정부의 사업은 아니고 민간의 기업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5군데의 전시관이 있죠. 지금도 아마 운영 중에 있을 겁니다. 그 중심에 이제 캡코 운영관이 있고요. 각기 실증을 중심으로 체험관들을 만들었습니다. 캡코 그 전시관에는 운영센터가 있습니다. 아마 작은 규모긴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라는 총체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개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도 실증단지가 끝나고 2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저도 사실은 2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잘된 점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2,400억 작은 돈 아니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임팩트 있는 사업을 그동안에 해본 적이 있었는가 저는 감히 생각하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훌륭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5개년 계획이죠. 2016년까지 계획이 있고 그 기본 계획의 중심은 7개 광역별로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 거점 도시는 원래 기본 계획이 있던 것처럼 5개의 꼭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지능형 서비스, 지능형 소비자, 운송, 신재생, 그리고 송전망입니다. 이 프레임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걸로 봅니다. 2013년 2월, 올해 2월입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었고 그 마지막 위원회에서 10개 과제를 후속 다음에 오는 정부에게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어쩌면 스마트 그리드가 핵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만들어졌고요. 녹색성장위원회도 뭐 정부 들어오면서 이거 뭐 지속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 지금 아마 위원 선정 작업 중에 있는 것 같고 이번 정부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앞서서 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조경제의 핵심에 스마트 그리드를 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제 입장에서는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이걸 중심으로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어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실증 사업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여러 가지의 산업체가 참여를 했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소기의 성과는 거둔 걸로 저는 봅니다. 다만 미흡한 게 있다면은 이 적용을 했던 그 대상이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00세대 스마트 그리드 적용해서 거기서 어떤 경제적인 모델을 찾아보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그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주도 실증단지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성취만 해도 우리가 투입했던 것 훨씬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용성이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게 많았다는 걸 정말로 깨달았고요. 해보지 전에는 말로만 들었지 경험을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현실화, 판매 시장 개방, 이것은 제주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그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고 지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확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아마 올해 선정하고 2015년부터 시작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코드는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 말이 많죠. 경제가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렇게 이의를 달지 않지만 과연 창조경제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창조경제의 기본 프레임은 이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산업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베이스로 삼고 거기에 ICT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적용하려면 지금 잘하고 있는 데서는 굳이 창조경제가 필요 없겠죠.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바꿉니까?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는 답이 없는 데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너지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들 뭐 요즘 신문에서 늘 보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소 문제, 송전선로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과소비 문제, 아직도 우리가 전력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저는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 땅은 들어찼는데 원자력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걸 떠나서 어디다가 더 짓겠어요? 국민들이 과연 그래 받아들여지겠는가? 원자력 발전소는 대규모 송전선로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것 또한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용, 전력의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에너지 요금보다 전력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전력의 수요가 급증을 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밑에 있는 두 개 그래프는 전체 토탈 에너지와 CO2의 증가율이고 위에 빨간색은 전력의 증가율입니다. 2배가 더 늘어납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전기를 많이 쓰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무슨 연유로 다른 에너지보다 전기를 2배씩 더 써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기의 수급을 맞출 수 있겠어요? 지난 4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전력망의 발전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1968년 대한민국의 전력 총 설비는 50만 킬로와트가 채 안 됐습니다. 요즘 표준 화력 발전기 하나보다도 안 된 전기 가지고 3천만 동포가 나눠먹고 있었죠. 그래 얼마나 전기가 귀했겠어요. 그때는 전기를 주기만 해도 감사했죠.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다면은 돼지 잡고 소 잡아서 잔치를 했던 시절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꽉 들어찼어요. 혹시라도 우리 집 앞에 전봇대 지나갈 거 봐서 다 발벗고 나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우리 국민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것이고 우리가 처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받아들일 그릇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좀 프랭클리하게 저는 억셉트를 인정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거 지으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있겠는가는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게 삼척하고 영덕에다가 지어보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짓는다면은 2개의 765 라인 혹은 다른 어떤 트랜스미션 라인이 백두대간을 넘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참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정책,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관계없이 결과로 볼 때 거의 100% 공급 위주의 정책입니다. 전기 더 필요하면 더 지으면 되지. 전기가 모자라면 발전소 더 짓고 송전설로 모자라면 더 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공급을 더 이상 늘리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지만 공급만 가지고 해결 못합니다. 수요를 바라보면은 해법이 있습니다. 발전소 대신에 수요 반응을 유도하고 송전선로 대신에 새로운 기술을 쓰면 어떨까요? 팩스나 HVDC를 써서 기존에 있는 송전선로의 활용도를 높이면은 우리가 송전선로 건설을 조금이라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면서 필요한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은 국민들도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대안 없이 일방적인 건설 계획들은 참 앞으로 먹혀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전력 기술에 ICT 기술을 복합시키면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먹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해법의 솔루션이 바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지난 정부에 나왔지만 나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부가 오더라도 어느 분들이 바라보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전력망의 정보통신 융합한 게 스마트 그리드다. 이번 정부가 말한 창조 경제와 뭐가 다릅니까? 정확하게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핵심에 스마트 그리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째 전력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 여름 힘드셨죠? 에어컨도 못 켜고요. 제가 과천에서 회의가 있다면 제가 되게 안 갔어요. 오히려 그쪽 계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중간에서 학교에서 회의를 하든지 거기 가면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그런 식으로 내년 여름을 또 보내야 됩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참 슬픈 느낌이 듭니다. 전력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수급의 위기는 공급을 늘리면 되겠죠. 그거 이제까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올해 우리가 수요 조절을 한다고 강제 전략 캠페인을 했었죠. 에어컨 못 켜게 하고. 저는 비유를 한다면은 이 에너지 전략, 전기 전략은 다이어트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생기신 분이 위쪽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저런 모양으로 체중을 줄인다면은 감히 말씀드리건데 줄이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사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쉐입이 이뻐져야 되겠죠. 밑에처럼 우리가 빼야 될 때를 빼고 보충해야 될 때는 더 보충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요체지 누구나 다 똑같이 줄이라는 얘기는 병원 가서 손발 잘라서 체중 유지라는 얘기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이 방법을 썼지만 더 이상 이 방법을 쓸 수도 없고 내년에 또 비슷한 방법 쓴다면 이제 국민적인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주 정확한 예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어떤 포텐셜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여름 되기 전에 우리가 민방공 훈련할 때 국민들이 전기 전략 훈련을 했었습니다. 민방공 훈련 때 우리가 전기를 줄여주십시오. 이건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협조 요청을 한 거죠.
550만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0분이지만. 올 겨울에도 했었습니다. 2013년 1월에. 이번에는 770만이 줄었어요. 겨울에 전기 줄이기가 여름보다 더 어렵습니다. 에어컨이 끄면 쉽지만 추울 때 난방 끄기는 쉽지 않죠. 뭡니까 이게? 우리가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만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수백만 킬로와트 금방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를 계속 민방위 관련은 365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보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AMI를 잘 까는데 메타만 깔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력 위기를 난을 에어컨 꺼가면서 겪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ICT가 발전소를 대신합니다. ICT가 원자력 발전기를 대신할 수 있어요. 더 즐거운 것은 이 발전기가 필요할 때 나타났다가 필요 없으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전 선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제 희망은 송전 선로 건설은 한전의 책임, 우리 산업부만 다 짐을 지고 지금 밀양에서도 거의 뭐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저는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 때 그 옆에 도로 옆에다가 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지하로 HVDC를 깐다든지 이런 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류만 있는 게 아니고 교류도 전력의 조류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휴가철에 고속도로가 밀리잖아요. 근데 그 밀리는 고속도로는 서울 근처에 고속도로가 밀리는 거지 제 고향에 가면은 휴가철 되면 더 고속도로가 더 잘 뚫려 다닙니다. 손님이 잘 가지 않고 전력이 많이 흐르지 않는 선로가 있습니다. 그 선로로 조류의 흐름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설비를 잘 활용한다면 최소한 몇 개라도 트랜스미션 라인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너무너무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하나의 기술인가 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제 판단에는 시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쪽부터 저는 비즈니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정부가 만들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물론 초기 역할을 하시겠지만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당연히 빨리 일어나겠죠. 그 중에 하나가 ES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양수발전소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밤에 물을 펌핑했다가 낮에 물을 써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전기를 물로 저장하면은 발전기인데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저장하면은 발전기라 부르면 안 되나요? 저는 뭐 하등에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까지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거죠. 양수발전소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다면 양수발전소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신재생 들어온다면은 기존에는 양수발전소도 다른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서 프리퀀시 레귤레이션에 참여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어디다 더 짓겠어요? 제가 듣기로 양수발전소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좀 무주진환장수라고요. 옛날 무진장이라고 하죠.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거기는 국회의원, 지자체 다 희망을 하시는데 그거 잘 아시지만 국토청입니까? 산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산림 보전 지역이 돼서 헌법을 바꾸지 않고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한계 왔다 보고요. 그다음에 ESS가 들어온다면은 이게 프리퀀시 레귤레 우리 발전기의 출력 감발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력 발전기 중에서 상당한 발전기들은 언제 수요가 변동할지 모르니까 5% 정도 출력을 줄여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모으면 한 150만 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반 정도만 아니면 100만 킬로와트 정도를 ESS로 대체한다면 원자력 발전기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발전 사업자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프리퀀시 레귤레이션은 계속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출력 낸다면 효율도 훨씬 올라가겠죠. 비상용 발전기 여러 가지 대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상용 발전기가 전국에 2천만 킬로와트가 있습니다. 2천만 킬로와트면 그 용량으로 따지면 원자력 발전기 20개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 10%만 ESS로 바꾼다 해도 200만 킬로와트고, 만약에 200만 킬로와트 정도의 리저브가 있다면 우리가 9.15 같은 단전을 겪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력난을 저는 겪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용 발전기 지금 있는 것들은 정전된 다음에 들어옵니다. 전쟁 터진 다음에 예비군 소집하면 뭐합니까?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직전에 예비군을 모아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인 전략 아닐까요? 정전이 되기 전에 ESS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저장 장치 없이는 보고 못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래 유럽의 케이스를 많이 들더라고요. 덴마크는 30%, 40%, 독일만 해도 20%인데 무슨 얘기냐? 죄송하지만 거기는 유럽 전체가 이미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저장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은 신재생 에너지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ESS의 중심에는 배터리가 있을 거고, 그 배터리 기술은 그대로 전기차 산업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제가 꿈꾸었던 녹색 성장, 스마트 그리드, 이것의 파이널 버전은 서울 시내에 전기차가 누비고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그게 제 꿈이고, 저는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차 왜 못합니까? 핸들이 바퀴가 불안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모터 기술, 컨버터 기술, 기계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엔진보다 100배 훌륭합니다. 이미 10년, 20년 전에 엔진의 퍼포먼스를 뛰어넘었죠. 단지 하나 있다면은 배터리가 우리 스펙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경쟁이고, 그걸 대한민국이 끌고 갈 수 있다면 세계를 리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SS 양수 발전기도 대체할 수 있고요. 주파수 조정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비상용 발전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장할 겁니다. 그런 차제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까지 내용은 제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특히 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정책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구현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과학기술과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을 스마트 그리드 같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마 미션을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숙제를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한 답안으로 아마 8월 중에 ICT 기반 에너지 수요 관리 신시장 창출이라는 산업부의 계획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 ICT 기반 시장 창출 계획은 창조경제 시대에 ICT를 기반으로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하자가 핵심입니다. 그 배경은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ESS나 EMS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좀 시장 상황이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제안했던 게 수요 관리 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하겠다.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좀 식상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산업부의 입에서, 산업부는 기존에 있는 산업을 서포팅하는 게 사실은 주요한 임무였고요. 특히 이제 전력 쪽은 한전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졌었죠. 거기는 발전소 짓고 송전설로 만들고 이게 큰 미션이었는데, 수요 관리 쪽으로 시각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정말로 큰 정책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세부 추진 과제로 ESS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발전 사업자, 신재생 사업자가 ESS에서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하고, 요금 제도를 바꾸겠다 하는 얘기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파수 추정용 ESS 도입 얘기도 담겨 있고요. 전력 다소비 수용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을 개편하겠다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전기 요금 얘기만 나오면은 참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제가 자주 보는 큰 일간지는 평소에 사설을 보면 대한민국 전기 요금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사설을 써주시는데, 어젠가 그젠가 우리 이제 원전 계획이 좀 변경됐다고 하니까는 일면에 타업 기사가 그러면 전기 요금 5배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분명 우리가 전기요금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뭐 저처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느끼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제가 어떻게 주장하든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지금보다 우리나라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려면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계시다면은 지금 준비를 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건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80년대 중반, 지금보다 인건비가 한 10배 정도 쌌죠. 그러니 대한민국에 어떤 산업이 일어납니까? 맨 봉제 공장,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청계천에 뭐 질비했었죠. 그래서 인건비가 10배가 올랐습니다. 기업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LG가 망했나, 삼성이 망했나요? 만약에 인건비가 그때 수준이었다면 LG나 삼성, 현대 지금 같은 기술을 개발해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봉제 공장 하면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듯이. 저는 2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생기겠지만,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특히 우리의 경제 규모가 이제는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런 산업을 더 이상 장려할 수 없다는 상황을 반증합니다. 대신 높아진 전기요금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이고, 그 기술이 어려움을 겪는 그 산업보다 훨씬 더 시너지가 크지 않겠어요? 그게 나는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새로운 동력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비상전원도 ESS로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액션 플랜,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 쭉 정부에 제안을 했던 거고, 이 중에 일부는 이미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를 창조경제 해법으로 풀어가자 하고, 대통령께서 좀 숙제를 내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5월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아마 이걸 보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ICT로 이제 시각을 바꾸자. 이번 산업부 정책안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가능한 억제하고 효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가자.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한 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이게 확산이 되고 지방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뭐 우리 국가 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각 부처가 여기에 실행 방안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법 제도가 많습니다. 우선 그 ESS를 인정하는 법부터 개정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 법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 아마 심의가 있고 잘 빠르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수요관리 사업자도 전기사업자로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 스마트 그리드 거점 도시 같은 게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 좀 전력 시장을, 소매 시장을 좀 개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산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거래제도, 수요관리 강화 방안, 전기요금 체계 개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 문제입니다. 투자 재원, 항상 이제 뭐 뜻은 좋은데 도대체 돈을 누가 내느냐. 근데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우리가 뭐 국민들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국가 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회피 비용이 생기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회피 비용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전 회사들은 RPS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아마 2.5%일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RPS에서 나오는 신재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한국전력, 전력망 회사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한전은 지금 올해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돈 되지 않는 이쪽 분야에 투자할 리가 만무하죠. 아마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의 스마트 그리드, 제가 말씀드린 큰 그림의 스마트 그리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 투자를 의무화를 시키고 RPS처럼 그걸 경영평가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투자했는가. 그리고 이게 성과를 단기적으로 묻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수요관리 보조금 올해는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지는 않았죠. 작년에
올해도 얼마지? 올해는 잘 기억이 못하는 작년에 한 4,500억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스마트 미터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보급에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것은 더 이상 합당치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SS를 신재생으로 인정을 하고 발전회사에서 RPS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합니다. 올해 아마 거의 모든 발전사가 RPS 그 규정을 못 지켰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좀 성의가 좀 부족했다고 이제 비난할 수도 있지만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일단 뭐 조력 발전, 풍력 발전 그 어디서 할래? 하고 싶어도 그런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직시 못하니까 올해 벌금을 때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보니까 280억인가 벌금을 받겠다는데 이것도 참 우스운 노릇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RPS 신재생 들어오려면은 ESS 같은 게 필요합니다. 여기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할 때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따른 회피 비용을 명확하게 좀 계산해서 그 비용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이번 월요일이죠. 이번 월요일에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권고안 큰 그림을 정부가 받아들일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자를 보시면은 2035년에 원래 원전 계획이 41%였는데 이것을 현재 수준 20% 정도 22%에서 한 29%로 유지하겠다가 큰 골자고요. 그다음에 그 5개의 권고안의 중심의 1번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하겠다.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하겠다. 환경이나 안전 등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정책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저는 모든 준비가 여건이 이제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녹색 성장을 자꾸 쓰니까 이번 정부는 이제 그린이라는 말로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고 하긴 하지만 저는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스마트 그리드가 창조 경제의 핵심에 있고 어제 대구에서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말씀의 요지도 창조 경제의 한 모델로서 어쩌면 창조 경제를 끌고 가는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중심으로 한 ICT와 에너지 기술의 융합을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꿈과 희망이 크고요. 이제 또 다른 그 출발점에 섰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향하는 그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같이 나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